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정부의 대학 입시 정시 확대와 이 자사고 폐지 움직임에 따라서 서울 강남과 서초구 그리고 양천구 등 이 전통적인 이 학군 우수 지역의 전셋값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뿐만 아니라 서울의 아파트값 또한 여전히 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전문가들은 시중에 풍부한 유동 자금이 특정 지역에 몰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02-3153-2594번 전화 한 통이면 되니까요.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MC 김채영 이사 그리고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채영 이사님부터 인사 말씀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채영 이사입니다. 예. 요즘 들어서 이제 부동산 기복이 좀 심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디를 투자할지 잘 모르시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뭐 관망세다 뭐다 이렇게 뭐 왈가왈부 하는데요. 그런 거 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꼭 집어서 하시는 게 가장 부동산 투자의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다 말씀을 못 드려요. 이렇게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뭐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제 새로운 부동산을 소개해 드리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김대진 이사님도 인사 말씀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이사입니다. 부동산 정보 상당히 거의 뭐 인터넷만 다 뒤져도 거의 뭐 홍보의 시대인데요. 사실 홍수의 시대인데요. 서울경제 부동산 재테크 매거진을 통해서 앞으로 정말 이 분양가 상한제, 결과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든 뭐 저금리 시대든 지금 현재 부동산으로 몰릴 수 있는 자금들이 상당히 넘치고 있다는 부분들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분양가 상한제에서도 말하듯이 뭐 사실 뭐 강남 3구와 서울의 강북권 일부가 지정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서울의 집값들은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저금리 기조, 유동성 자금도 상당히 풍부해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부동산에 투자를 정말 심층적으로 좀 공부를 하시고 좋은 정보를 받아가셔서 좋은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에는 이런 서울경제 부동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이런 정보들을 다양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인사 말씀부터 정말 알짜 팁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정말 기대되는데요. 첫 번째 지역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 역세권이고요. 구존 통건물입니다. 현재 시세는 19억에서 20억 선입니다. 강동구 암사동으로 와봤습니다. 자, 이제는 뭐 강남 4구로 분류되는 강동구입니다. 자, 일단 우수한 생활환경 좀 주목해 볼만 하거든요. 먼저 입지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요즘 새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 강동구 많이 이제 얘기들 들으셨죠. 그리고 요즘 또 새로 재건축 단지들이 뭐 아파트 금액이 많이 또 상승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동구도 예전에는 조금 뭐 천호동에서 좀 벗어나서 멀리 느껴졌는데 지금은 이제 교통이 좋아지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강남 접근성이 매우 뭐 가까운 곳이라서 그만큼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투자하실 때 뭐 이런 강남 접근성이 가까운 곳, 호재가 있는 곳, 또 하나 이제 뭐 일자리가 많은 곳, 뭐 여러 가지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일자리가 첫 번째라고 보고요. 그래서 강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계속 상승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입지를 보시면 일단 암사역에서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암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천호동역에서 바로 옆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북도 손쉽게 환승을 하면 이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지하철이 이제 8호선 같은 경우는 별내선까지 이제 강 건너로 또 하나의 그 선이
지하철이 또 연장선이 또 있고요. 또 5호선 같은 경우도 하남 쪽으로 계속 이렇게 넓게 길게 퍼지고 있고 그래서 이 교통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점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곳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살기 좋은 곳이고 많이 이제 아파트 단지가 고가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기면 그만큼 또 살기 좋고 여러 가지로 생활 편의 시설이나 교통이나 다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 지금 이제 새로이 바뀌는 시기인 곳 그 강동구 암사동입니다. 네, 새롭게 계속해서 좀 변모하고 있고 직주 근접을 띠고 있는 암사동을 좀 만나보고 계신데요. 주변의 호재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곳에는 일단은 이제 뭐 천호동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호동 같은 경우가 이제 천호동 뉴타운 사업이 지금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서 지금 조금 이제 빠른 곳은 이제 지금 막 이제 그 이전에 돼 있고요. 그래서 뭐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점차적으로 그 길동 쪽까지도 이렇게 넓게 지금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곳이 바로 인근에 있으면 천호동 같은 경우는 뭐 백화점이다, 뭐 상권의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바로 암사동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쪽이 개발되면 암사동도 같이 수혜를 보고 반사이익을 보실 수 있는 곳이고요. 또 이곳 같은 경우는 강동 첨단 업무 복합단지가 또 있잖아요. 크게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이곳도 있고 또 이곳 같은 경우는 뭐 업무단지나 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나 또 고덕 비즈밸리가 또 이제 착공이 돼 있어서 이쪽에서도 뭐 문화유통 상업존이나 또 아니면 비즈니스 R&D 지식산업존 또 호텔 컨벤션센터 위락시설존 그린존 이렇게 뭐 그 복합적으로 개발이 되고 넓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강동구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같은 경우는 뭐 벌써 삼성 엔지니어링이 벌써 들어와 있죠. 그래서 그 주변에 뭐 연계된 그 업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곳에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이것뿐 아니라 또 바로 하남 쪽으로 가면 또 업무단지가 그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지금 뭐 교산 신도시도 인근에 오니까 일자리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계속 일자리가 늘어나고 교통 좋아지고 또 업무단지 계속 크게 개발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네, 다양한 호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외에도 뭐 교통 연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없으세요? 괜찮으신가요? 그렇죠. 이제 교통이 또 첫 번째죠. 이 교통 따라서 뭐 도로 따라 교통 따라 지가가 뭐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5호선이 이제 연장이 되고 또 직결화되잖아요. 이제 그동안은 이렇게 뭐 기다렸다 타고 그랬는데 또 직결화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더더욱 편리하게 환승이 가능하고요. 또 3호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오금에서 하남까지 연결이 되는데 일단 이쪽 강동구를 거쳐서 다 가는 전철이 이 강동구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더더욱 편리하게 교통이 더 편리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2020년 또 이제 5호선 개통과 더불어서 또 9호선 연장 소식이 있잖아요. 벌써 4단계는 이제 예타가 통과돼 있고요. 그래서 이곳도 이제 9호선도 이제 이 강동구를 통과해서 하남 쪽으로 이렇게 9호선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뭐 황금 라인이 또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교통은 다방면으로 동서남북 뭐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동안은 조금 이 별내 쪽은 좀 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8호선이 바로 연결이 되니까 뭐 별내 쪽에 그 직장이 있다 이러신 분들도 뭐 10분 내로 20분 내로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고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파트 단지가 크게 있는 곳은 그 1인 가구나 뭐 이 신혼부부나 이런 곳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크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한데 이런 통건물 같은 경우는 뭐 1.5룸이나 2룸, 1.5룸도 뭐 스튜디오식으로 좀 넓게 나왔어요. 한 15평 뭐 이렇게 되고 지금 나오는 이렇게 조그마한 원룸 1.5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곳은 와서 보시고 통건물이 요즘은 그 디자이너들이 지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통건물이 아니고요. 제가 준비한 이 통건물은 조금 디자인을 해서 지은 약간 젊은 신세대들이 좀 미래지향적으로 지은 그런 좀 통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교통 개발 호재들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김대진 이사님, 좀 암사동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암사동이요. 강동구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 이번에 길동하고 둔천동 지역이 선정이 됐는데 길동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데가 암사동입니다. 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암사동 같은 경우에는 한강권이라는 부분입니다. 네, 첫 번째 한강권. 과거 30년에서부터 지금까지 30년의 주택시장의 가격대를 봤을 때 비한강권과 한강권의 가격 차이가 6배가 이상이 나는 곳이 바로 한강권과 비한강권입니다. 그러기에 암사동은 아직은 한강권에선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임은 확실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단순 배드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강동구 지역의 가장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자, 그런 부분들이 뭐 고덕밸리라든지 뭐 그리고 뭐 저쪽 미사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강동의 업무타운들도 상당히 즐비하고 있는데 그런 일자리 타운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일단은 자급자족 도시로서 한 단계 좀 성장하는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엇보다 교통이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뭐 강동구 일대로 해서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개발 소식도 있기 때문에 강동구 지역 자체에 상당히 미래 가치가 높은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알차게 또 특징을 좀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정보죠. 저희 가격 분석과 투자 전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깔끔하게 대출 없이 뭐 한 19억에서 20억 정도 되고요. 일단은 전세금이 전세가 다 맞춰져 있어요. 지금 지은 지 2년 됐는데요. 2017년에 지었기 때문에 그 전세가 다 맞춰져 있어서 대출 하나도 없이 요새 대출 때문에 이 투자를 하시려고 하여도 좀 힘든 분들이 이런 건물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그래서 대출 없이 뭐 3억대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곳이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사진이나 뭐 자세한 정보가 안 나와 있지만 뭐 대지도 한 55평 이상 넓고요. 또 건물도 뭐 지하도 있고 지하가 아니라 1층 필로티 요새 1대1 주차가 다 가능합니다. 예전하고 틀려서 새로 지은 건물들은 그렇게 편리하게 되어 있고 뭐 복층 구조로 뭐 4층이나 5층 같은 경우는 복층 구조로 투룸이 아주 넓게 되어 있어서 뭐 4인 가족도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겠고요. 뭐 주변에 생활 인프라나 학교나 모든 게 잘 갖춰진 그 암사동의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투자 포인트 한번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쪽은 이제 강동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임차 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 수요가 있나 없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풍부한지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지하철역도 가까이 있어요. 그만큼 요즘 또 많이 걷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역 가까운 곳, 그다음에 내부 얼마나 구조가 잘 되어 있고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쪽은 많이 원룸 투룸은 많이 이렇게 임차를 원하시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트렌드에 맞춰서 아주 내부 인테리어도 약간 미래지향적으로 지었다는 거 그런 것도 보셔야 되고 또 건물 상태 파악을 하시면 요즘은 그 건물 내부 인테리어지만 자재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재 같은 것도 아주 굉장히 튼튼한 자재로 잘 지어진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까지 잘 확인해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3153-2594번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지역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볼게요.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다중역세권 서울역이고요. 구조는 투룸입니다. 시세는 3억 6,800만 원대에서 3억 8,700만 원 정도로 예상해봅니다. 네, 서울역은 굉장히 다양한 지하철 노선 환승역이기도 합니다. 그 인근에 있는 용산구 후암동으로 저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먼저 입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까요? 네, 입지 용산 말할 거 있겠습니까? 네. 그죠? 일단 지하철 교통편을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투자든 실거주든 간에 고민하시는 분들한테서는 교통편을 가장 제일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일단 서울역이 가장 가깝고요.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1호선과 4호선 그리고 공항철도 등도 이용해 볼 수가 있는 그런 교통편을 가지고 있고요. 가까운 곳에
뭐 아래쪽 라인으로 보신다면 용산도 상당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용산과 서울역을 거의 뭐 통합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후암동이라는 곳은 뭐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남산 자락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뭐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도 제한도 걸려 있고 없는 지역도 있긴 합니다만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남산의 일부 지역은 그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건축물 같은 경우에 한 5층 정도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의 입지 뭐 두말할 거 있겠습니까? 용산의 업무지 상당히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남산까지, 거기다가 용산의 민족공원과 남산의 이런 프리미엄도 같이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황금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다. 자, 거기에다가 업무지가 지금 다양하게 대규모 국책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 용산의 국제업무단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 용산의 국제업무단지들도 뭐 사실 뭐 도보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서울 역세권 안에도 지금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또 앞으로 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 호재, 그리고 교통의 호재까지도 같이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면서 대규모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들어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10년 후 정말 지금의 후암동의 가격을 만나실 수 없을 만한 지역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서울의 대부분 지역을 좀 아우를 수 있는 교통권이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닌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입지뿐만이 아니라 이곳은 또 호재들도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이사님. 네, 그렇죠. 뭐 용산 다들 일단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곳이기 때문에 버블이 생기고 가격대가 상승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용산은 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앞으로 미래 발전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다들 모든 분들이 말씀을 드리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그만큼 용산에 집중하셔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서울역 마스터 플랜에 대한 개발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뭐 용산의 국제업무지구가 지금 완성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앞으로 뭐 차차 2026년도까지 단계적으로 구성이 될 것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완성이 된다라는 점이고요. 거기다가 용산의 민족공원, 자, 미팔군 기지가 이전하면서 그 엄청난 그 땅에 우리나라의 정말 최고의 큰 센트럴파크가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거기서 올 수 있는 뭐 프리미엄도 상당하겠죠. 그런 서울 역세권에 대한 개발과 그리고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개발, 그리고 용산 민족권의 개발까지도 가까운 곳에서 그런 영향권들을 다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가 가까운 곳에 있다. 자, 그리고 서울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북부 역세권 개발이 발표가 됐는데 하나 컨소시엄이 일단 선정이 됐죠. 앞으로 이제 사실 뭐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다소 상당 부분 소송전이 빨리 끝났습니다. 자, 하나가 지정이 되면서 서울 북부 역세권 쪽 라인으로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호텔 컨벤션 전시 사업 등등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대규모 일자리 타운이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거기에는 뭐 면세점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관광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겸해져 있는 개발 호재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북부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암동 라인에서 바로 그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면서 서서문공원 바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그 업무지들의 이런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임대 사업들도 상당히 또 영향권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개발 호재를 가져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서울 역세권 마스터 플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교통의 호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 뭐 사실 뭐 지금도 1호선, 4호선, 그리고 뭐 KTX 뭐 등등, 뭐 공항철도 등등도 가지고 있는, 겸비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긴 하지만 서울 역세권 같은 경우 앞으로 GTX A 노선과 B 노선, 그리고 뭐 신안산선, 신분당선 추가적으로 들어설 수 있는 이런 추가적인 대규모 교통의 호재, 지금보다도 앞으로 6개의 노선이 추가적으로 들어선다라고 하니 앞으로 서울 역세권에 대한 복합 환승센터 등등은 서울 뭐 강남의 코엑스 라인과 뭐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다양한 개발 호재와 같이 더불어서 용산, 청파동이라든지 서계동, 그리고 뭐 후암동 라인에도 일단 재개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적으로 뭐가 바뀌겠죠? 주거 환경 자체가 상당히 많이 바뀌는 그런 개발 호재이고요.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들이 질비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주변의 가격대들 급등하는 부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암동, 용산, 뭐 서울 역세권이라든지 용산 역세권 주변으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앞으로 10년을 바라봤을 때 정말
정말 무섭게 변할 지역이거든요. 용산.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1순위 지역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0년을 잡아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개발이 눈에 보일 정도로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개발 호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김채영 이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용산하면 지금 개발 이익이 가장 많은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노후화됐고 개발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투자처로 굉장히 뭐 이렇게 세 손가락 안으로 꼽히는 곳이고요. 또 하나 이제 뭐 이거는 사담인데 제가 한 20대 때 민족공원을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 미군 부대 안에서 뭐 피크닉을 하고 하는데 뭐 풀도 있고 굉장히 그 안에서 바베큐도 하고 이렇게 파티를 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그 안에 얼마나 나무도 자랐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민족공원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더 좋은 거는 또 신분 당선이 바로 민족공원 안에 또 그 정류장이 생기니까 앞으로 이 민족공원이 우리 그 강북에서는 굉장히 떠오르는 그 공원 중에 공원, 세계적으로 뭐 센트럴 파크처럼 이렇게 굉장히 좋은 그런 공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용산구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녹지가 부족한 서울 시내 안에서. 그래서 이 용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투자금도 좀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본인이 어느 정도 그 투자금을 조금 이렇게 맞추려고 딱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부담이 돼도 이 정도는 해놔도 뭐 약간 부담되는 거는 괜찮다고 투자처로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투자처라고 장점을 좀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번에 김대진 이사님 저희 가격 분석과 또 투자 전략 해주셔야죠. 아, 그렇죠. 가격이 일단적으로 용산 한번 둘러보시면 4억이 안 넘는 동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매물의 이렇게 후암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손이 타지 않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금액대가 상당히 좋죠. 일단 3억 6,800대부터 3억 8,700대까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사실 실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1억 한 3, 4천 정도면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월세를 희망하신다. 그렇다면은 대출금,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셔가지고 대출금을 활용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실투자 금액은 약 1억 한 8천, 7천 정도에서 1억 9천 정도까지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크 포인트를 한번 간략하게 좀 앞서 말씀드리자면은 용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지금 가장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고요. 유동성 자금도 일단 생겼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투자를 어디에 하실 겁니다라고 물어보신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남 아니면 용산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으로 자금이 앞으로 향후 10년 정도가량은 용산으로 계속해서 흘러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또 개발 또한 진짜 무궁무진하게 들어가는 곳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용산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잡아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바뀌고 나서 잡으신다라고 하면 절대 이 정도의 금액대를 받아볼 수가 없다는 부분들을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용산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시는 것이 바로 부동산 성공 투자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기는 했지만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용산입니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좀 참고해보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지역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볼게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2호선과 신분당선 강남역 역세권이고요. 분리형 원룸과 투룸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3억 9,600만 원대와 7억 7,600만 원대로 현재 시세 예상해 봅니다. 저 이번에는요, 부동산 1번지 강남구로 와봤습니다. 일단 역삼동의 입지 분석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투자처로 1순위로 꼽고 있는 게 이제 강남구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통건물 같은 거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렇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 중에 있는 오피스텔이라 10%의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강남구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땅도 늘어나지 않고 이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데 일자리는 뭐 78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거주할 수 있는 곳은 한 50만밖에 거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게다가 지금은 78만이지만 앞으로 뭐 120만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일자리는 늘어나는데 거주할 곳은 딱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 투자 가치가 있고 여러분들이 투자처로 생각할 때는 제일 1등 자리를 투자하는 게 가장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하고 또 게다가 이제 이 소액으로 젊은 사람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또 그 대출 규제에서 좀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대출이 한 60% 정도 활용 가능한 그런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뭐 역삼동에 있는데 강남역에서 한 5, 6분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뭐 도보로 충분히 가능하고 또 이곳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거주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거주도 하고 또 뭐 사무실로 또 이용하고 뭐 업무단지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 파생된 그 업무단지도 이용하고 요즘 또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일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도가 높은 곳이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형 업무단지가 많이 산재해 있죠. 둘러싸여 있다고 그러죠. 뭐 롯데칠성 뭐 그 코오롱 부지라든지 지금 삼성 옆에 지금 더 넓게 지금 개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계속 개발 중에 있죠. 또 그다음 그 옆에 이제 지금 뭐 그 인근에는 르네상스 호텔 지금 그 업무단지가 또 개발이 되어 있고요. 이제 내년 말 정도 이제 그 개통이 예정돼 있고요. 아니 개통이 아니라 완공이 예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또 그만큼 일자리가 또 늘어나죠. 게다가 또 영동대로 지하화 국제 업무지구, 뭐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 또 이제 조금 넓게 가서는 문종 법조단지, 수서 뭐 역세권 통합 개발, 또 이제 뭐 이 강남역을 중심으로 또 왼쪽으로 하면 우리가 그 남부터미널 또 개발 계획이 있고 서리풀 터널도 개발 계획이 있고 사당 복합 환승센터까지 요 가까이에 뭐 10분대로 지하철로 움직일 수 있는 곳에 그 업무단지가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 있는 곳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입지에서 보시려면 투자처로 그 업무단지가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게 투자를 하려면 그 임차인이잖아요. 그래서 임차도 풍부하고 요새도 임차도 다양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단기 임차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거는 다양하게 있는 그런 입지 좋은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2호선과 신분당선이 흐르는 곳입니다. 자, 강남역 인근 역세권이고요. 자, 이 업무단지도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대형 개발 호재들도 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강남은 뭐 제일 크게 지금 국제교류 복합지구 해가지고 지금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이 지하 6층까지 뭐 봉은사역에서 삼성역까지 지금 그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뭐 BGC, 현대 BGC 그 사옥도 지금 올 말에 이제 지금 건설 스타트가 됐죠. 예, 신호탄이 터져 있고 바로 옆에 또 종합운동장 또 더 옆에는 코엑스까지 한 72만 제곱미터 앞으로 일자리가 120만이 창출될 곳이라는데 굉장히 앞으로 기대되는 곳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만큼 그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이 주변은 점점점 집가 상승과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강남을 제가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어요. 꾸준히 올라가고 또 인기가 있다 보니까 자꾸 그 수요자는 더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에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 뭐 리스크 없이 꾸준히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또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 크게 돼 있죠. 그쪽으로 GTX, A나 C도 삼성역 중심으로 다 들어오고 뭐 택시나 뭐 버스까지 다 교통의 중심, 요충지, 강남이 교통의 중심지로 많은 인파들이 몰리는 곳이고요. 지금 강남역도 한 100만이 모이는데 그쪽은 100만 이상이 모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또 왼쪽으로 강남역을 왼쪽으로 롯데칠성 부지 지금 코오롱 부지랑 그 삼성 그 타운이랑 그 삼성 타운 건설돼 있죠. 삼성 부지하고 삼성
갑자기 생각이 롯데칠성 부지하고 바로 옆에 같이 연계가 돼서 네.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이곳에 항상 그 연계된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강남대로에 있는 그 오피스텔들은 예전에 많이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불편함이 많이 있고 커뮤니티 시설이나 뭐 지금 지어지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라운지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 안에서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또 골프 연습장까지 있으니까 그만큼 뭐 피트니스, 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다양한 것도 갖고 있고요. 뭐 개발 호재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를 하게 됐는데 또 이제 양재 쪽으로 오면 양재 오면 RNCD 특구 개발 지역도 있고 또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지금 예정돼 있죠. 근데 이제 이 강남에 복잡한 교통을 빠르게 이제 교통도 원활하게 하면서 또 지상에는 공원으로 그래서 아름답게 꾸밀 예정이고요. GTX C 노선이 바로 또 양재에 들어오니까 또 GTX도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또 삼성동에는 A 노선과 C 노선 다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뭐 교통 좋고 교통이 자꾸 좋은데도 더 좋게 지금 신분당선 같은 경우도 강남까지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용산까지 가고 아니면 또 더 있으면 삼성까지 교통은 더더욱 편해지고 또 전철이 또 위례 과천선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또 이제 복정까지 과천 경마공원에서 복정까지 또 새로운 전철이 또 노선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가 도로면 도로, 철도면 철도, 뭐 생활 인프라가 계속 좋아지고 교통 좋아지고 뭐 문화생활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강남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일자리가 자꾸 늘어나니까 저는 앞으로 예상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고 있어요. 네, 다양한 교통 현장이 예정되어 있는 역삼동 주변 호재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김재진 이사님 의견도 이쯤에서 좀 궁금해지네요. 네. 강남 뭐 말할 거 있겠습니까? 네. 역삼은 뭐 강남에서도 뭐 고급촌이죠. 고급 빌라들도 상당히 많고 가격대 어마무시합니다. 일단 가보시면 아파트는 사실 뭐 거의 엄두도 못 낼 정도로 가격대가 높이 형성이 되어 있죠. 일단 중요한 부분들은 갈만한 소형이 없는 지역이 바로 역삼이라는 부분입니다. 강남에서 역삼의 위치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또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뭐 우측으로는 뭐 코엑스 라인들 상당히 가깝고요. 그리고 좌측으로는 서초동 라인들이 있죠. 롯데실성 부지라든지 뭐 코오롱 부지 등등 개발도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뭐 경부고속도로 라인들도 상당히 가깝고 그래서 일단 강남이 왜 강남이겠습니까? 뭐 역삼 가격대들이 뭐 삼성 코엑스 라인들만 올라가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역삼은 일단 고급촌으로서 고급 주택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 삼성 코엑스 라인들 지금 투룸의 가격들 예전 과거 4년 전만 하더라도 3억대 정도밖에 나와 있지 않았던 그런 금액대들이 지금 6억이 돼도 매물이 없어요. 네, 그런 거 보신다면은 역삼, 뭐 노년, 뭐 강남구를 통틀어서 사실 강남은 지속해서 상당수 많은 부분들의 세수가 확보되는 곳이다 보니까 뭐 2018년도에 세수 확보 전국적으로 통틀었을 때 서울 다음으로 높은 데가 강남구입니다. 그 정도로 세수 확보가 많이 돼 있는 곳이 강남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호재가 넘쳐나고요. 그런 세수 확보를 통해서 그 금액대들이 대부분 다 강남의 많은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환경은 더욱더 높아지는 곳이고요. 강남 거주 선호도가 상당히 좋고요. 일단 거기다가 교통 좋고요. 거기다가 일자리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투룸 이런 소형주택들 귀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있을 때 잡아가시는 것이 좋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강남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잘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사님 저희 시세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네. 오피스텔이 이제 조금 기간이 한 1년 반 정도 있어야 이제 완공이 되는데요. 우선은 이제 10%만 있으면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
커뮤니티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이 오피스텔도 과거에 지어진 것보다 요즘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보다 요새 이제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선호하듯이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보다 지금 새로 지은 게 더 가치가 있습니다. 과거에 뭐 조금 넓다고 해서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뭐 5, 6평짜리가 그동안 많이 나왔었잖아요. 원룸으로. 근데 조금 그게 적은 듯 하니까 이번에는 1.5룸부터 투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투자해도 조금 괜찮을 만한 금액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액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큰 금액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 강남에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강남의 가치가 그만큼 앞으로 꾸준히 상승 여력이 있는 곳이 바로 강남이기 때문에 제가 뭐 자꾸 강남 하는데 뭐 금액은 일단은 1억이래. 3억 9,600만 원부터 7억 670만 원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타입도 다양하고 요즘 본인들이 원하는 그 구조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 또 이제 이 오피스텔도 커요. 그래서 한 300가구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 내에서 원스톱으로 충분히 뭐든지 다 구축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전세를 한 3억 3천 이렇게 전세를 활용하시면 투자 금액은 이제 조금 한 5천만 원 정도면 투자를 4천만 원. 지금 제가 이제 금액대를 앞으로의 전세 금액이 자꾸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낮춰서 잡았어요. 그래서 뭐 실상 입주했을 때는 이제 뭐 투자 금액이 한 3, 4천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큰 평수도 한 1억 안쪽으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또 월세를 예상하시면 월세 같은 경우는 강남은 조금 고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셔도 임차나 여러 가지로 마음 편하게 뭐 120만 원에서 250만 원 이것도 제가 좀 적게 잡았어요. 뭐 7억대 되는 거는 이제 더 많이 수익을 보실 수 있고요. 대출은 이제 대출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한 60% 대출을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60% 활용을 하시면 월세 그 실투자금은 1억 2천만 원 정도에서 2억 8천만 원 정도로 투자를 하실 수 있고 뭐 충분히 금리도 요즘 많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자를 내셔도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요새 많이 오피스텔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오피스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홍보관에 직접 와서 보세요. 예.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3153-2594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다음 지역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6호선 대흥역 역세권이고요. 대로변에 위치한 통상가입니다. 현재 시세는요 53억에서 55억 원으로 예상해봅니다. 저희 이번에도 서울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바로 마포구인데요. 마포구 그중에서도 대흥동 입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흥동 마포는 제가 참 좋아해요. 일단적으로. 마포는 한강에도 상당히 가까운 지역이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일단 마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권. 상당히 중요하죠. 전 세계적으로 강남에 이어서 홍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홍대, 특히 마포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일단 첫 번째 입지로 말씀드리자면 왜 이 건물들을 추천을 드리는지 한번 알아야 되겠죠. 3년 연속 공시지가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곳이 바로 마포 지역 되겠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서교동, 동교동, 상수동 일대가 상당히 유력하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상당수 오랜 기간 동안 거의 10% 후반대를 이루면서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땅값들이 정말 정말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선호도가 좋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많은 유동인구들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흥동 특히나 뭐 이 마포 쪽 라인들을 사람들이 많이들 찾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의외로 용산 쪽에 이태원 다들 아시죠? 경리단길이라고 다들 아실 텐데 이태원의 이런 공시지가보다 더욱더 높은 곳이 홍대 상권이라는 점이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었고요. 자, 그래서 대흥동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 때문에 한번 제가 지도를 만들어 봤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일단 공덕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공덕과 홍대 상권들을 대체적으로 아실 텐데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대흥동입니다. 상수 옆이고요. 아현뉴타운의 바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대흥동인데요. 이쪽 지역 한강에서 상당히 가까울 뿐만 아니라 바로 양옆에 뭐 합정이라든지 공덕의 이런 다양한 다중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 또한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주변에 정말 더 넓게 보신다라면은 뭐 도심이라든지 뭐 용산에 그리고 또는 아래쪽 라인으로 여의도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곳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일단 이런 입지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다음 장 같은 경우에 보신다면은 일단 상가 건물들이 상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느 정도 유동인구 확보가 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본다라고 하면은 주변에 상주 인구를 꼭 보셔야 되겠죠. 위쪽으로 아현뉴타운 18,500가구들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권들, 신촌 2대 상권이라든지 뭐 홍대 거리 상권들도 상당히 유망하기 때문에 여기서 올 수 있는 유동인구 또한 상당히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고요. 대흥역 바로 아래쪽 라인으로 K사, S사, 뭐 D사 등등의 브랜드 아파트들이 질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 수 있는 상주 인구 4만 명. 그리고 위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현뉴타운 18,500가구에서 올 수 있는 뭐 약 한 4인 가구를 곱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8만 인구들 가량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덕 상권도 상당히 점점 넓어지고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 수 있는 유동 인구가 일단적으로 고정적인 이동 인구가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통건물, 특히 상가 건물들을 투자하실 때 상당히 유효한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포구는 살기만 좋은 곳이 아니라 정말 많은 인구가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상권이 굉장히 또 훌륭한 곳이기도 한데요. 자, 이외에도 많은 상권들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외에도 호재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어떤 호재들이 좀 있을까요? 네, 호재는 뭐 사실 상당히 많죠. 네. 그중에서도 사실상 공원화가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세계적인 명소가 뭐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뭐 처음에 신촌 상권에서부터 지금 홍대 상권으로 퍼졌고요. 홍대에서 뭐 상수 주변에 있는 뭐 망원동 그리고 뭐 성산동까지도 지금 퍼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대흥동, 뭐 아현동 요 라인들도 이렇게 유명 명소로 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상권이 확장함에 따라서 유동인구는 증가하게 돼 있고요. 그런 증가하는 유동인구에 따라서 임차의 가격도 상승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건물들 유효하겠죠. 자, 다음 장 같은 경우에는 한강권에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갖추고 있는 것의 한강권 기본관리계획 7권역 중에서 마포의 권역 자체가 창조 문화권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앞으로 마포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들이 많이 찾는 그런 창업 허브 도시로서 발돋움하게 될 것이고요. 일단 여기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강권에 굉장히 가깝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한강의 프리미엄은 비한강권에 비해서 점점점 양극화가 벌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권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당연히 화력발전소 1970년도 때 건축이 된 건물들인데 이 당연히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금 현재 굉장히 또 흉측한 건물들도 남아 있고요. 일부 건물들은 앞으로 지금 지하로 구성이 될 것인데요. 지금 현재 지상부에 남아 있는 이런 건축물들은 문화 창작소로 나중에 바뀌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외부 나머지 부분에 지하화로 구성되는 부분의 그 지상부에는요, 대규모 공원화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홍대, 합정, 대흥, 상수 등등의 이런 굉장히 대규모 공원화에 따른 숲세권의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미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포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창업 허브로서 젊은 층들이 창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주요한 그런 시설들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포들은 앞으로 지금보다도 더욱더 많은 젊은 층들, 20, 30대가 몰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개발, 창업 허브 도시로서 앞으로 재창조되는 그런 곳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많이 찾을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동인구는 지금보다 더욱더 늘어나겠죠. 자, 다음 건 마지막 장입니다. 아현뉴타운, 북아현뉴타운의 아래층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아현뉴타운인데요. 제가 18,500가구가
지금 2023년도까지 총 입주를 마칠 예정입니다. 자, 아이언뉴타운의 30평대 가격대 거의 15억, 16억씩 하죠. 자, 그런데 이 15억, 16억씩 하는 이 아파트 단지대에 살고 있는 분들 대부분 다 중산층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산층들이 만약에 거주를 하셨을 때 여기서 올 수 있는 앞으로 다양한 뭐 인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일단적으로 가족 단위를 구성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가 건물들을 매수하셔서 이런 학원 건물이라든지 다양한 일자리뿐만 아니라 학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교습소 뭐 등등등 이런 그 임차가 상당히 유효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 특구가 지정될 수 있는 이런 아현동 일대 앞으로 미래에 점쳐봤을 때 대흥동의 이런 대흥역의 가시권이 좋고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 엘리베이터 등등의 편의시설이 들어가 있는 건축물들 눈여겨보셨다가 매수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점점 상권이 일단 확장이 되고 있고요. 또 강북의 대표적인 지역이기도 한 마포구에 대해서 저희가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미래가 기대되는 이곳에 가격 분석과 함께 또 투자 전략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가격 전략은 일단적으로 상당히 80평대에서 90평대들을 좀 위주로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축물들이 나중에 향후에 뭐 사실 굴러가는 속도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죠. 일단 금액대들은 주변에 한번 시세 조사를 해봤는데 53억 원에서 한 55억 원 정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뭐 임대 같은 경우에는 뭐 보증금 7억에서 8억 정도, 그리고 월세 임차 같은 경우에는 1,200에서 1,300만 원 정도 가량 나오고 있고요. 자, 대출 가능 금액 같은 경우에는 상가 건물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또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략 절반 정도 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금 25억 원에서 27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실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과 대출금을 합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20억 원 정도 가량 보유하신다라면은 뭐 취득세라든지 뭐 다양한 그 취득세 이외에도 부수적인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21억 원 정도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한번 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대흥동 마포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후암동도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지정이 돼 있었던 곳 중에 하나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용성, 마자가 바로 마포 지역입니다. 이렇게 마포, 용산 지역들, 그리고 강남 3구들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가격대가 오를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오르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요. 충분한 임장활동은 당연히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전문가와 정말 대동해서 주변 시세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건물은 가시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서장훈 씨 아시죠? 서장훈 씨가 어떤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그 건물의 가시성이 상당히 좋고 자체 광고성이 있기 때문에 그 건축물의 가격대들이 몇 배를 뛰었죠. 그런 것처럼 건축물들은, 특히 상가 건물은 가시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특히나 앞에 전면부를 가리지 않는 그런 건축물을 필히 찾으시는 것이 좋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대흥동의 시세와 그리고 체크 포인트까지 저희 정리해봤습니다. 자, 세미나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통건물과 아파트 투자 전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2시와 4시 그리고 3호선과 분당선 도곡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김채영 이사님이 직접 진행을 하시고요. 전화 예약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세미나입니다. 10년 뒤 무섭게 변할 지역에 투자하라라는 주제입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9호선 신논현역 인근입니다. 김대진 이사님이 직접 진행을 하십니다. 역시나 전화 예약 필수니까 예약 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펴본 지역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테크 매거진 오늘도 아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